당류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국인의 당류 섭취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당류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상호입니다. 우리 국민이 당류를 꽤 많이 섭취한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당류가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당류라는 게 우리가 먹으면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분이죠. 근데 이런 당류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섭취가 옛날보다는. 근데 이런 당류에는 보통은 뭐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단당류보다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로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게 설탕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음료수 같은 데 들어가는 과당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단맛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 것을 당류라고 합니다. 단맛을 내는 것이 당류인데 또 단맛이 난다고 모두 다 당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다면 당류는 탄수화물과는 다른 건가요? 탄수화물하고 당류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우리 탄수화물은 아주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당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그 먹고 있는 과당, 그 다음에 설탕 이런 류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당류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마치 탄수화물과의 전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류하고 탄수화물하고 서로 헷갈려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설탕과 과당 같은 당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당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에 당 떨어졌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그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이게 분해가 돼서 우리 몸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가 설탕이나 과당 같은 이런 당류로 그냥 빨리 먹게 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 먹는 거하고는 다르게 당류는 금방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피 속으로 빨리 떠다니게 되겠죠. 근데 너무 높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또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그 인슐린이 분비가 당류가 빨리 들어오고 포도당으로 빨리 변화하면은 빨리 그리고 많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이 우리 몸의 여러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병으로는 당뇨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먹어서 빨리 혈당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포도당을 빨리 늘리는 형태의 당류 음식은 조금 줄여서 먹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당분을 섭취하면 뭐 탄산음료라든지 초콜릿 같은 걸 먹게 되면 몸에 이렇게 좀 힘이 갑자기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먹고 나서 순간적으로 빨리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면은 우리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갑자기 많아지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좋아는 지겠지만은 기분도 힘도 나고 그렇겠지만은 사실 다른 성분,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에 또 나빠질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비만이 생기기도 쉽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당뇨병이 생기기도 쉽고 또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 발생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당류 섭취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그럼 당류를 어느 정도나 과잉 섭취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인이 하루 평균 먹는 당량이 72.1g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양 정도면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의 14.7%를 차지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각설탕 있죠. 네네. 각설탕을 대략 해서 한 24개 내지 25개 정도 하루에 하루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자,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약 15%를 당류를 통해 저희가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당류 섭취가 과다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많은 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는 당량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또 그런 양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네.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런 문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네. 그러면 점점 단맛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인까지 이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는 당량의 조절은 그 청소년들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가공식품이라고 하시면은 이 과일 같은 천연식품의 천연당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는 그 당량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0%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10%를 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 미만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명심하고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당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연상하게 됩니다. 설탕이 당류의 대표 주자인가요? 예, 설탕이 대표 주자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붙이자면 과당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과당이 뭔가 하고 익숙지 않으실까 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음료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설탕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설탕 큰 한술 있죠. 그게 대략 한 열량으로 한 60kcal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으로 먹는 섭취량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예. 60kcal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 양이 뭐 얼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인가요? 많은 양이죠. 60kcal 소모하려고 그러면요. 네. 계단을 한 10층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나 농구도 한 15분 정도, 그다음 맨손 체조는 한 20분을 해야 소모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쉬지 않고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당류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단맛이 나는 음식을 피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뭐로 많이 먹겠습니까? 가공식품으로 많이 먹겠죠. 네네. 가공식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목이 마르면은 뭐 탄산음료나 뭐 이런 걸로 드시는데 그런 거 줄이시고 또 약간 피곤하고 뭔가 저 입이 찝찝하다 싶으면은 믹스커피나 이런 걸로 드시는데 그런 것도 줄이시고 그러면은 당류 섭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식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많이 드시잖아요, 디저트는. 네네. 그런데 그런 거 먹기 전에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당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뇨 섭취 줄이고 만병의 근원 비만을 예방하세요.